우리 토요일 아침인데 뭐에 대해서 수업할지는 알고 있나요? 6.25, 그지? 6.25 수업할 거예요.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침해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나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 맞지? 근데 그 전쟁이 얼마나 오래됐었냐면 50년에 끊지 않았어요. 53년 7월 27일 날 누군가가 도장을 꽁꽁꽁 찍으면서 전쟁이 멈춰요. 그래서 3년 동안 1129일 동안 전쟁을 했대요. 1129일 동안 계속 총 쏘고 있었을까? 그랬을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전쟁은 끝 안 났어요. 지금 휴전 중인 전쟁이에요. 휴전이 무슨 말인지는 알 거야. 그죠? 우리 친구들이 학년들이 높아서. 그리고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이라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고 71주년 되는 날이에요. 1910년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돼요.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가 우리나라에서 독립해야겠어, 독립해야겠어 하면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싸웠어요. 그러다가 1945년도에 우리나라 국군이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우리 힘으로 한반도를 통일시켜야겠어. 일제강점기에서 나와야겠어. 라고 생각할 때 일본이 갑자기 나 항복할 거야. 난 더 이상 연합군들이랑 못 싸우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 아이들이 나 항복하면서 우리는 얼떨결에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해요. 아마 며칠만 더 참아줬으면 우리 손으로 광복을 맞이할 수도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이 먼저 항복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본군들이 아직까지 우리 한반도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서 야야야 우리 항복한 거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 대일본 제국이 항복을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총으로 조선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항복을 받은 연합군에서 저거 안 되겠는데? 항복을 했으면 끝이지. 그리고 저 일본군들이 가지고 있는 총, 무기 같은 것들 쟤들 다 우리가 뺏어줘야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의 연합군이 들어와서 전체를 다 하면 식민지랑 똑같아지니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밑에 저기 밑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 너희들 무기 다 내놔 라고 얘기할게. 위에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와서 니들 무기 다 내놔라 이거 하자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냐면 38선이라는 걸 임시로 갈라놔요. 임시로 갈라진 이 38선으로 따라서 처음에는 그냥 일본군들의 무장해제 말 그대로 총을 뺏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갈라서 도와주고 있었던 미군과 소련군이 서로서로 너무 싫어하게 돼요. 그걸 우리는 냉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싫어했나 봤더니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사람들한테 자유가 필요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유롭게 뭔가를 해야 돼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라면 소련은 거기랑은 좀 달라요. 자유도 좋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련 사회주의야. 우리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 그런 사람 없이 똑같이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서로 생각이 달라져요. 이념이라고 하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저기 미군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마음에 안 들어. 무슨 소리야? 소련이 생각하는 사회주의가 더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에는 잠깐 동안 갈라놨던 한반도의 38도선이 정치 군사선으로 분계선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 변모했던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정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수립이 돼요. 총선거를 실시하고요. 헌법을 공포하고요. 그래서 제1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콩콩콩.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라고 했고요. 48년도에
유엔에서 너희들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나라야. 오케이, 승인을 해줘요.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잠깐만, 쟤들끼리 했어? 그럼 우리도 참을 수 없지. 우리도 선거를 거쳐가지고 인민들을 모아서 우리도 9월 달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들어서고요. 북쪽에는 조선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들어가긴 들어간다 그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체결이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조짐이 싸네요. 6.25 전쟁이 그 전부터 막 문제가 생겨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롭게 여러 정치 세력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저렇게 해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해야지요 하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우리 조만간에 저기 북한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저거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살짝 겁이 나요. 잠깐만. 대한민국이라는 저 나라가 만들어지더니 위에까지 넘어갈 거 아니야? 위에 가갖고 막 전쟁하는 거 아니야? 이제 겨우 일본군에 무기 뺏었는데 얘들이 치고 올라가면 나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군사력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옛날에 그냥 군인이었던 사람들 대충 만들어서 군대 하나 만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전쟁 연습하고 이러지는 거 싫어. 그냥 정치적으로만 이용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한의 군사력은 굉장히 취약했어요. 거기에 반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이 한반도를 통일할 거야. 이 사회주의로 통일할 거야. 그러면서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나 저기 한반도 통일하고 싶은데 도와주면 안 돼? 처음에는 스탈린이 안 돼 너는. 왜 안 되는데? 너는 아직까지 힘이 없잖아. 네가 남한을 확 덮쳐야 되는데 넌 아직까지 그런 힘이 없을 것 같고 남한을 확 덮치면 누가 나타나겠니? 미국이 야, 너 왜 왔어? 하면서 나타나겠지. 야, 넌 아직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주라고. 우리가 남한을 쳐부술 수 있게 좀 도와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한테 전차라든지 신무기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반도에 엄청난 일이 생겨요. 정치적인 문제로 남한에 주둔해 있던 미군들이 이제 미국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한국에는 몇 명 남아있지 않아요. 군인은 안 남아있고요. 군사 행정을 보는 사람들 약간 명만 남겨놓고 전부 다 전쟁을 하는 군인들은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요.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집니다. 6월 25일 새벽에 기습 남침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아침이에요. 새벽이었어요. 거기다가 6월 달에는 옛날에는 다 농사 짓고 살았기 때문에 전부 다 군인들이 사령관님 저 농사 지으러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리러 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령관이 그래? 그러면 너 잠깐 주말에 가서 농사 좀 짓고 와. 도와드리고 와 하면서 휴가도 많이 보냈고요. 사령관들도 아유 설마 주말인데 내려오겠어. 그리고 쟤들이 내려오겠어? 라고 하면서 군대에 남아있지 않고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 있었어요. 북한군이 새벽 4시에 기습 남침을 하게 되고요. 국군은 무방비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와 무방비 상태로 있었어요. 우리 사진 보이나요? 거기 있는 게 전차예요. 말 그대로 탱크라는 건데요. 우리 국군은 한 번도 탱크를 본 적이 없대요. 6.25 전쟁이 일어날 당시 우리 남한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어이구야 탱크를 처음 본 국군들이 말했어요. 저게 뭔데 도대체? 저 뭔데 사람도 없는 게 돌돌돌돌 굴러간다? 근데 거기서 막 포가 나와요. 어이구야 저 안에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박격포로 저 탱크를 무찔러야겠어.
라고 하면서 저 탱크를 향해서 총도 쏘고요. 박격포도 발사를 시켜요. 근데 우리는 군사력이 되게 약했다고 그랬어요. 탱크한테 콩 가서 맞고 불꽃만 번쩍 튀고요. 탱크가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뭐 저런 게 다 있지? 저게 도대체 뭐야? 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갑니다. 우리 군사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쟁 전에 군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가 탱크예요. 이렇게 시작된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하루가 안 지나서 이승만 정부는 거 봐라 너희들이 철수하고 에치슨 라인을 말했더니 들어왔잖아.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해서 메가더 장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은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진짜? 잠깐만. 너희들 지금 들어왔으면 그 다음은 누구야? 그 다음에 일본까지 넘어오는 거 아니야? 소련군이? 잠깐만. 일본 넘어오고 나면 미국도 건드리겠네. 잠깐만. 기다려. 내가 유엔하다가 얘기를 좀 할게 라고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이승만 정부는 서울에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무시무시한 이상하게 둘둘둘 굴러가는 탱크도 있고 빨리 조금 내려가야겠어 하면서 수도를 수원으로 내려갈 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얼른 짐을 싸서 밤에 기차를 타고 칙칙칙 내려와요. 그렇게 내려오면서 이승만 정부는 방송을 해요. 국민 여러분, 서울에 있는 시민 여러분, 우리 국군들이 너무 잘 싸우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국군들이 조만간 저기 지금 내려온 공산당, 북한 공산당 다 무찌를 거예요. 시민들은 염려하지 말고 자기 일들을 계속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무서운데 라고 생각했던 많은 시민들이 괜찮대. 우리 정부가 잘 싸우고 있대. 그럼 어떡해? 그냥 하고 있으면 되겠네 하면서 대부분 서울에 남아 있으면서 피란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메가더 장군의 도움으로 유엔군을 참전시킬 수 있었어요. 유엔군이 저렇게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건 안 되겠어. 이거는 나쁜 일이야. 우리 다 같이 모이자 해서 16개국이라는 전쟁, 정말로 무기를 주는 나라하고 나머지 의료라든지 물자를 주는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는데 이 유엔군이 최초의 다국적 평화유지군이에요.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야. 더 이상 북한 공산당, 공산주의, 사회주의한테 넘어간 걸 보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유엔군이 참전하고요. 50년 7월 1일 날 스미스 부대가 우리 부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산으로 들어오는 중에 근데 우리나라는 쭉쭉쭉쭉 밀렸어요. 군사적인 열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90%의 국토를 뺏겨요. 여기가 낙동강이 흐르는 낙동강 방어선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요 밑에 대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대구 다 알 건데 그죠? 이 대구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지금은 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상관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연결됐어요. 그래서 대구가 뚫어져 버리면 부산까지 밀고 들어와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대구가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소환했을 없을 것 같아. 북한군의 보급로를 끊는 상륙 작전을 펼쳐야겠는데 어디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메가더 장군이 인천을 고민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인천을 전부 다 반대로 해요. 안 돼. 인천은 안 돼. 인천 너무 위험해. 인천은 있잖아. 많은 섬들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 협소해. 배가 다니기 힘들어. 그리고 인천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혹시나 시간 계산 잘못해가지고 썰물 때 배가 걸리면 이 배 안에 전부 다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거야. 북한 공산군들이 우리를 놔두겠어? 배가 뻘에 박혔는데 인천은 안 돼. 야 계산해보니까 5천분의 1밖에 안 돼. 수학적으로 절대 안 돼. 라고 했는데 메가더 장군이 아니 생각해봐봐. 다른 데는 되고 인천이 어렵다 하면 북한에서도 생각할 거 아니야. 설마 지들이 인천으로 오겠어? 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니 우리는 그 허를 찌르기 위해서 인천으로 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을 해요.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아니 쟤도 상륙하나 봐. 어디로 하지? 군산? 원산? 강릉? 어딜까? 잠깐만. 쟤들 이상하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가짜 작전을 하나 써요. 가짜 작전이 뭐냐면 지금 포항 쪽에 있어요. 영덕 쪽에 있는 장사라는 곳에다가 소문을 내요. 야, 우리 유엔군들 장사에 상륙할 거다라고 가짜 소문을 내요. 장사에 상륙한다고? 북한군이 그 소문을 듣고 진짜 장사야? 라고 하는데 정말 그 장사에다가 배를 하나 띄워요. 배를 하나 띄웠는데 진짜 군인들을 실으면 전쟁을 할 사람들이 없어지겠지. 그래서 그 장사 상륙 작전에 사용되는 배 안에는 누구를 태웠냐면 우리나라 학도병들. 군인 아니고 학생이었는데 안 되겠어요. 저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학생은 신분이지만 군인으로 나가고 싶어요. 라고 했던 어린 학생들을 싣고 장사에 진짜 상륙작전을 시행합니다. 우리 국군들이 서울을 되찾고 난 다음에 정부 청사에 가서 태극기를 걸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시작해요. 쭉 올라가서 우리 서울 38도 선을 넘은 날이 10월 1일. 대단하다 국군. 그래서 우리 38선 이북을 넘은 그 날을 기념을 해서 10월 1일을 아직까지 국군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쭉쭉 올라가요. 38도 선을 통과해서 평양을 넘어서 한쪽은 압록강 쪽으로 서쪽으로 한쪽은 동쪽으로 원산 쪽으로 진격합니다. 조만간 우리 이제 북쪽 끝까지 다 가겠어.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겠어. 라고 할 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지 않았던 중공군, 중국군이에요. 중국 공산군이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중국 공산군은 내려오면서 사람들만 많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엄청나게 많은 중국 공산군들이 내려와요. 나팔을 막 불고요. 북을 막 쳐요. 깜깜한 밤에 산속에서 나팔 불고 북치고 하니까 그걸 듣고 있는 유엔군이랑 우리 국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내려온 거 아니야? 쟤들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야? 쟤들 진짜 무서운 군대들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중공군이 개입을 했는데 메가더 장군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중공군 아저씨 옷 한번 보실래요? 뭐 입은 것 같아? 군복 같지 않죠? 면이라 그래요. 군복 같은 걸 입지 않고 왔으니 메가더 장군이 중공군 쟤들 그 총도 제대로 안 들고 오고 이상한 나팔 들고 오고 그 안에 이상한 쌀 들고 오고 군인 아니고 있잖아. 좀 그렇네. 우리 계속 북진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공산군의 전략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 전쟁에서는 자꾸 밀려요. 밀려. 이제 왜 밀리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밀려. 그러다가 유엔군에서 밀려. 지금 우리 후퇴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후퇴를 한다고? 어디로? 우리 지금 장진호 쪽에서 바닷가 쪽으로 후퇴를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많은 사단들하고 국군 사단하고 유엔군 사단 바깥쪽으로 내려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죽었지만 총에 맞아 죽는 사람도 많았지만 동상에 걸려 죽는 사람도 많았고요. 어찌됐든 장진호 전투에서 잘 철수할 수 있으면서 긴 시간 동안 버텨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흥남 철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긴 줄 알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 흥남이라는 곳으로 와. 거기에 배를 갖다 대줄 거야. 그 배를 타고 부산, 마산, 울산으로 내려와. 땅으로 내려오는 건 도저히 안 되겠어. 육지로 내려오는 건 도저히 안 되겠어. 흥남으로 내려와서 다 같이 철수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분명히 남아있으면 이 피란민들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빅토리아호의 선장이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배에 실린 거 다 버려. 사람이 중요하니까 우리 다 싣고 가야 돼. 다 태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빅토리아호에 있었던 많은 무기들하고 물자들을 다 내리고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김치 원이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김치 투. 김치 두.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김치 쓰리. 이렇게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한 날이 25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도착을 했대요. 이 모습이 사진을 찰칵 찍었는데 아주 훌륭한 사진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쟁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라고 하면서 상까지 받았대요. 근데 상을 받은 사진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다가 결국엔 다시 서울을 뺏기게 되죠. 서울을 뺏겨서 그대로 내려갈 줄 알았는데 잠깐만 우리가 서울을 뺏겼지만 이대로 물리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해서 다시 정신을 차려요. 그러면서 38도 부근에서 밀고 밀리는 고지전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는 계속되는 고지전이 이뤄지고요. 백마고지 전투가 그 당시 가장 오래 고지전을 끌었던 거예요. 이런 고지전 별로 이긴 것 같지도 않고 진 것 같지도 않고 지긴 졌는데 이긴 것 같은데 이상한 고지전이 계속되고 있으니 중국군이 너무 힘들다. 저 계속 전투해야 되나? 이거 우리나라가 아닌데 계속 전투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미군도 와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도대체 우리 뭐 때문에 싸워야 돼? 난 너무 힘든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쯤 좀 쉬자. 좀 쉬자. 이렇게 해서 될 것도 아니야. 완전히 이긴 것도 아니고 완전히 진 것도 아니고 요만큼 땅 뺏고 요만큼 땅 잊어버리는 고지전이 너무 길어. 이런 소모적인 전투는 그만두자라고 얘기하면서 야 모여봐. 우리 잠깐 쉬자라고 하면서 휴전을 제의하게 됩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휴전하려고 전쟁 포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무조건 석방을 해주고 나면 우린 뭐가 되냐? 너 이승만 너 진짜 때린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화를 내요. 그렇지만 이승만 정부는 아니야 너희들 자꾸 휴전한다고 하면 내가 더 한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유엔군하고 소련군한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방공포로가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군이 얘기를 해요. 알겠다 대한민국 대신 있잖아. 휴전을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좀 도와줄게. 너희들 그냥 넘어가지 않게 내가 좀 도와줄게. 일단 휴전 먼저 하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휴전하고 나면 뭐 도와줄 건데 내가 원하는 거 해줄 수 있나? 당연하지 해줄 수 있지. 일단 휴전 먼저 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의논하고 대신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괜찮지?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그래도 나는 아직 휴전을 100% 찬성한 건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1일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라는 것이 열리고요. 거기에 휴전협정에 사인을 하게 돼요. 이게 사인서예요. 아는 이름이 보여. 김일성.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클라크도 있고요. 보니까 여기는 중공군, 국제연합군. 사인이 4개밖에 없네. 잠깐만 생각해보자. 북한에서 북한군 하나, 그 다음에 소련군 대표 하나, 그 다음에 유엔군 대표 하나, 우리 대한민국 대표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승만 정부가 우린 휴전 안 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휴전협정서에 사인에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71년이 흐르는 동안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준 전투, 구국의 3대 전투뿐만 아니고 곳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국군 장병들, 유엔군
참전국들이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북한 장병들도 많이 죽었어요. 전부 다 우리 민족이에요. 그죠? 그래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동쪽의 작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참전한 유엔 참전국에도 당연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메가더 장군이 장전호 전투 때문에 사령관에서 물러나 있었거든요. 잠깐 물러나 있다가 전쟁이 휴전이 됐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바퀴 휙 돌아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야 이 나라 어쩌노? 이 나라 이제 진짜 옛날처럼 되돌아가는데 100년이 걸릴 것 같은데 이 나라 이거 끝인데 아이고야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어이구 한반도 어쩌노 라고 할 만큼 진짜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목숨을 잃은 민간인, 부상당한 민간인, 사람들이 다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쟁에 이산가족이 된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적인 기반 시설도 가지고 있었던 기반 시설의 50%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반도가 우리 남한이 전 세계에서 잘 사는 거, 물론 잘 사는 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몇 등이나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얼마 전에 G7 했을 때 우리나라 초청 받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넣어서 잘 사는 나라, 힘 있는 나라, G5, G8에 넣어줘라고 할 만큼 지금은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1등 잘 사는 나라, 2등 잘 사는 나라, 3등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쭉 했는데 우리나라는 몇 등이나 했을 것 같아요? 꼴찌? 꼴찌. 꼴찌에 가까워요. 꼴찌에서 위로 올라가서 꼴등에서 두 번째, 꼴등에서 세 번째 정도 된대요. 아프리카의 부족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됐대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에서 전다 큰일이야. 한반도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그런 나라가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죠? 맞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약자들이에요. 우리 가면 약자에 누가 속해요? 너희들. 그치. 너희들이 약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약자. 그 다음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희. 그 다음에 여자들. 그 다음에 남자들. 그 순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1순위로 힘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방법. 나 이거는 쓰면 우리나라의 전쟁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 지금 배웠어요. 6.25 전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6.25 전쟁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때는 이렇게 했어. 그 당시에 이런 결정을 내렸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네. 전부 다 뭐를 배워요? 역사를 배워요. 그죠? 역사를 배우면서 너희들은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아마도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공부예요. 특히나 역사 공부를 많이 하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알게 되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알게 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왜 저러지?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나라를 뺏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어렵지는 않아요. 북한에서 남침을 한 전쟁이고요. 우리 국군이 막아내려고 서울을 뺏겼다가 서울을 다시 찾았다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또다시 뺏겼다가
또다시 찾았다가 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한 전쟁은 맞아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거는 그렇게 많은 시간 3년에 걸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 이유는 여기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켜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지켜내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이 71주년이에요. 그죠? 6.25 71주년이고요. 지금 조만간에 우리 방학도 할 거고 코로나로 나가는 게 조금 위험은 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아까 소개시켜줬던 곳이 거의 대부분 한 곳에 있어요. 임시수도 기념관, 인수 유엔공원 이렇게 적혀 있던 것 같은데 친구들도 그곳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6월도 이제 나와 가는데 우리나라가 겪었던 전쟁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고 가슴속 깊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그곳에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곳 중에서 한 군데라도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주말 아침부터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중으로 6.25에 관한 영상 하나씩만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수고하셨어요.